이 이야기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니 오스만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니 로마에서 시작돼요. 아니 바빌론에서, 아니 이집트에서부터, 아니 어디까지 갈라 그래? 대충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넘게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각지의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며 현지에 동화되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을 유지하며 정체성을 지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별, 학살, 추방 등 5만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미 십수세기의 시간이 흘러 서로 인종도 언어도 달라진 유대인들이 20세기가 되어 자신들의 2000년 전 고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입니다. 2000년. 예루살렘과 가나안은 이미 유대교 외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각각 수세기 동안을 거쳐간 새 종교의 성지.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동로마 이후 십자군 시대를 제외하면 이슬람의 지배만 1000년 가까이 받았던 팔레스타인 지역, 16세기 말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슬람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도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신앙을 지켰더라도 대부분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19세기에 들어서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이 뭐라도 좀 해보려고 1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튀르크인들이 지배층이었지만 영토가 여간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등 종교나 민족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리고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상대한 나라 중 하나는 디바이드 앤 룰의 전문가 영국이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자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밑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메카와 메디나 일대를 통치하던 하심 가문에게 접근,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야, 오스만 칠치, 우리 좀 도와줘라. 아랍인 왕국 세워서 니들 왕 시켜줄게. 오, 레알? 근데 그 왕국이라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에이,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아참, 너네 가문 예언자 무함마드랑 가깝잖아. 왕 말고 그냥 칼리파 하자. 어딘 튀르크인 오랑캐 따위가 칼리파를 칭하냐. 세상 말세야 말세. 하심 가문 분침이 싹 돌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간을 보는데 아라비아부터 시리아까지 영토 무장해주고 대신 영국인들한테 사업 우선권 주는 걸로 하자고 해요. 그러나 영국은 하심 가문 같은 거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 오스만 조업하고 나면 프랑스랑 사이좋게 이런 식으로 나눠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줄게. 근데 해안가는 시리아 아니지 않냐? 하면서 여지를 남기죠. 와중에 영국이나 하심 가문이나 둘 다 똥줄이 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오스만군이 잘 싸워서 삽질 중이었고, 하심 가문도 아랍권 전체를 먹고 칼리파까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긴 싫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리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쳐두고 서로 협력하기로 합니다. 1916년 오스만 제국에 대한 아랍인들의 대반란이 일어났어요. 하심 가문은 메카와 제다를 장악하고 헤자즈 왕국으로 독립한 뒤 영국군을 도와 북상하여 1918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당시는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독일이나 발칸반도, 그리스 등에서 민족 국가들이 나타나고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하면서 헤쳐모여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1차 대전 자체도 결국 이런 민족주의끼리 부딪혀서 폭발한 거였잖아요. 그죠? 한편 2000년 동안 차별받으면서도 돈놀이하면서 잘 버텨왔던 유대인들, 기독교의 권위가 약화되고 유대인 자본가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좀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민족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다시금 공공의 적 취급받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유대인들끼리도 민족주의 해야죠. 근데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영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라는 일종의 고토 회복 운동 같은 속성이 추가, 유대 민족주의는 시온주의라고 불리게 돼요.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 가자 이거죠. 시온주의가 퍼지면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 가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유대인 탄압이 심해지니
이게 더 가속화가 됩니다. 한편 영국이 하심 가문한테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프랑스랑은 이렇게 하자고 했죠. 이미 이중 약속인데 유대인들한테 가서 또 약속을 합니다. 삼중 약속. 클라스 나오죠? 당시 영국이 유대인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긴 했어요. 로스차일드 같은 유대인 가문이 돈 안 빌려주면 전쟁 못 하거든요. 거기다 영국 내 시온주의의 거두였던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아세톤 대량 생산 기술을 만들어 영국군 총알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도 과학 기술 쪽으로도 유대인 입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1917년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아서 벨푸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편지를 보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발점이었죠. 1차 대전이 끝나가자 영국은 일단 다른 약속들은 다 무시하고 프랑스랑 작당한 대로 오스만 영토를 갈라먹었습니다. 슬슬 2중 3중 약속한 게 독촉 들어오죠. 하심 가문은 하심 가문대로, 시온주의자들은 시온주의자들대로 독립국가 언제 만들어주냐고 징징대기 시작해요. 시리아의 영역을 팔레스타인까지라고 봤던 하심 가문은 벨푸어 선언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팔레스타인까지 시리아라고 한 적 없어. 시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의 성지니까 그냥 영국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킬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죠. 통수 얼얼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심 가문 입장에서는 나머지 영토라도 얻어야 되니까 오히려 시온주의를 밀어주면서 자기 거라도 챙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 내 시온주의자 대표 하임 바이츠만과 하심 가문의 대표 파이살 1세가 만나서 딜을 하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많이 이민 와서 알아서 잘 살고 대신 기존에 살던 아랍인들 차별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1919년 파리 강화 회의 이후 영국은 하심 가문에게 요르단강 동쪽과 이라크에 대한 통치권을 주고 요르단강 서쪽 지역,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직할령 책임자로 허버트 사무엘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 시온주의자였거든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계속 이주를 해서 정착촌을 늘려나갔고 정당, 대학, 공장, 농장은 물론 유대인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해버리네. 이민자 수는 더욱더 폭증,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1936년 아민 알 후세이니의 주도하에 결국 아랍인들의 대규모 반란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유대인들한테 군사훈련 시켜주고 무장도 지원해주면서 한쪽 편만 들어버립니다. 아랍인들의 저항 조직을 불법화시켰고 지도자였던 아민 알 후세이니는 레바논으로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영국이 또 아랍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1939년 반대로 유대인의 이민을 제한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까지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유대인들이 통수 맞았죠. 이미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인 인구도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고 유럽 내에서 홀로코스트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유대인 동정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 2차 대전을 거치며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무상한 미국을 믿고 유대인들은 과감하게 영국을 버리기로 결심해요. 결국 유대인과 아랍인 양쪽의 신뢰를 잃어버린 영국은 어차피 이제 미국도 있겠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떠넘기고 탈주해버리게 됩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따로 나라를 만들고 예루살렘은 공동구역으로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보면 지중해 쪽 해안가랑 홍해 쪽 출구는 거의 다 유대인 구역이고 예루살렘은 막상 또 아랍인 구역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동의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다비드 벤구리온은 유대인 지하 조직들을 통합하여 통합군을 만들고 영국인과 아랍인 모두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어요. 거기다가 영국이 진짜 트롤인 게
유엔 결의안 나오고 나서 바로 철수를 시작합니다. 대충 수습이라도 도와주고 떠나든가. 영국이 철수하는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됐고, 영국이 떠난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에 반해 아랍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원병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유대인들과는 달리 통일된 구심점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엉망이었죠. 유대인들은 본진이었던 텔아비브로부터 통로를 확보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200여 명이나 학살하는 등 고삐가 풀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후 하이파로 진군해 오자 민간인 수천 명이 겁에 질려 하이파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연전연패하게 되죠. 결국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듯 했는데 갑자기 아랍 측 대표단이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하이파를 떠나겠다고, 그냥 안전하게 떠나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죠. 팔레스타인 최초의 난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독립을 승인하고 시아파 이슬람 국가였던 이란까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즉각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5대1 핸디캡 매치가 시작됐죠. 팔레스타인 내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우위였지만 본격적인 국가 총력전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